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2004년에 세상에 나와 독일어권에서만 2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무려 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된 현대의 고전이지요. 주인공의 이름은 라이문트 그레고리우스. 사람들은 그를 문두스라 부릅니다. 라틴어로 세계란 뜻이지요. 그는 세계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을 것 같은 만물 박사로 통합니다. 그는 베르네 학교에서 고전어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는 수십 년째 아침 8시 15분 전이면 어김없이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의 삶은 잘 조율된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새로운 것은 좀처럼 그의 하루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런 어느 비오는 아침, 그는 다리를 건너다 한 여인을 봅니다. 다리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인 여인, 빗물에 젖은 채 곧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사람. 그녀는 곧 다리 아래로 추락할 것만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달려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모국어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르투게스, 포르투갈어. 그 한 단어가 마치 젖은 유리창에 그어진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마음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를 남겨두고 사라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한 여자가 강물에 빠질 뻔한 것을 구해주었을 뿐인데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포르투갈어 억양을 들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날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듯한 힘을 느끼고 서점으로 향합니다. 서점에서 포르투갈어로 된 작은 책자를 발견합니다. 포르투갈의 무명 작가 아마데우 드 프라두가 쓴 책, 제목은 언어의 연금술사. 서점 주인이 몇 구절을 읽어줍니다. 우리 안에는 무수한 삶의 가능성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조각뿐이라면, 그렇다면 살지 못한 나머지 삶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물음 앞에서 그는 얼어붙습니다. 살지 못한 삶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한 번쯤은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깨닫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살아온 삶을 잠시 뒤로 한 채 한 번이라도 살지 못한 삶을 향해 모험을 떠날 필요가 있음을.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이 장면은 언제 읽어도 서늘하고 또 통쾌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수업을 하다 말고 문장 한가운데서 분필을 내려놓습니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교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를 붙들어온 자리를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향합니다.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아무 짐도 제대로 꾸리지 않은 채 그저 한 권의 책을 품고 낯선 도시로 떠나는 순간을. 리스본행 야간열차. 창밖은 어둠뿐이고 바퀴는 단조로운 리듬으로 덜컹입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프라두의 책을 펼칩니다. 그는 사전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 단어 한 단어 더듬어 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벽을 짚어 나가듯이 낯선 언어를 사전으로 번역하며 읽는다는 것. 그것은 곧 낯선 한 사람의 영혼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프라두의 문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살지 못한 삶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자기 안에 잠든 낯선 자아를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차는 리스본에 닿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남쪽의 봄이 펼쳐집니다. 경사진 골목을 오르내리는 오래된 노란 전차,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짠바람, 타워강 위로 부서지는 햇빛. 그레고리우스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프라두의 옛집을 찾아가고 그를 알던 이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죽은 자의 삶을 조각조각 이어붙이는 탐정처럼 낯선 도시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향해
이 얼마나 이상하고 아름다운 여정인지요. 리스본이 낳은 의사이자 시인이자 사상가. 프라두는 눈부시게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가슴은 불처럼 끓는 사람. 그러니까 하필 가장 어두운 독재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프라두는 살라자르 정권에 봉사한 존경받는 판사의 아들로 귀족적인 집안에서 자랐지요. 그런 그의 곁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조르지 오켈리.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나 프라두 못지않게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신분도 형편도 기질도 달랐던 두 사람은 뜻밖의 자리에서 하나가 됩니다. 바로 금지된 지식과 혁명을 향한 갈망 속에서였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은 오랜 독재 정권의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살라자르의 시대, 그 억압 속에서 철학과 정치와 신을 향한 프라두의 질문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프라두와 오켈리, 두 소녀는 바로 그 위험한 지식을 밤새 나누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옳은가? 소년들의 대화는 목숨을 건 놀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평생의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른이 된 프라두는 리스본의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수술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환자라도 그는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원칙이 그를 벼랑으로 몰고 갑니다. 리스본의 도살자라 불리던 비밀 경찰의 수장 멘드스가 죽어가며 그의 진료소로 실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짓밟은 그 학살자를 살려줘야 할까요? 인간 프라두는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의사 프라두의 손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거리로 나선 그에게 이웃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배신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프라두라는 인물의 비밀을 열어 보입니다. 그는 이념보다 눈앞에 목숨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은 쉽게 부패해도 몸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훗날 적어둡니다. 미움받아 마땅한 자라 해도 죽어가는 한 사람 앞에서 의사의 손은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신자의 낙인을 견디는 대신 혁명의 길을 택합니다. 양심을 씻어내듯 조용히 독재자를 향한 저항운동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미 저항 조직에 몸담고 있던 친구 오켈리가 프라두에게 손을 내민 것이지요. 프라두는 그렇게 위험한 세계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운동의 멤버들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 에스테파니아를 만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사랑스러운 여인은 프라두의 절친한 벗 오켈리의 연인이었습니다. 냉철한 혁명가 오켈리가 사랑한 여인 에스테파니아 또한 프라두에게 이끌립니다. 프라두와 에스테파니아는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이끌립니다. 여기서 우정과 사랑이 위태롭게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독재자를 향한 저항의 세계에는 피를 나는 형제 못지않게 서로를 아끼는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주왕 에사입니다. 그는 두 손이 부서지는 고문을 당하고도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사람입니다. 동지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가 리스본의 한 요양원에서 만나는 노인이 바로 그입니다. 부러진 손으로 여전히 체스를 두는 그 노인의 침묵 속에 저항운동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 크게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한복판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에스테파니아 에스피뇨자.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이었습니다. 이 재능이 저항 조직에서 뜻밖의 역할을 맡습니다. 조직의 이름과 연락처와 은신처가 그녀의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종이에 적힌 명단은 발각되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녀 자신이 살아있는 명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곧 조직의 목숨줄이었던 셈입니다. 어느 날 조직이 위기에 처합니다. 에스테파니아가 비밀 경찰에게 붙잡힐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잡혀 입을 열면 그녀의 기억 속 모든 사람이 함께 무너집니다. 냉철한 오켈리는 여기서 끔찍한 결론에 이릅니다. 조직 전체를 지키려면 그 전에 그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대의의 이름으로 희생시키겠다는 계산. 한 사람의 목숨으로 수많은 목숨을 살리겠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프라두는 결코 그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한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념 앞에 맞선 것입니다. 민중의 적인 도살자를 살린 손과 이제 동지의 결정을 거스르는 손은 같은 손이었습니다. 프라두는 에스테파니아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에스파냐로 달아나기로 합니다. 그것은 이중의 배신이었습니다. 조직의 결정을 저버린 배신이자 가장 오랜 벗의 연인을 데려가는 배신.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프라두는 자신의 모든 세계를 등지는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눈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혁명가이자 의사였던 프라두는 친구의 연인 에스테파니아를 데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이 필사의 도피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완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은 에스테파니아는 끝내 프라두를 떠납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하나의 관념으로 사랑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집착과 헌신이 만들어낸 이상 속의 여인이 되기를 그녀는 원치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프라두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을. 훗날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탄 주인공 그레고리우스는 노년에 이른 에스테파니아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살라망카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잃은 프라두는 1973년 뇌동맥류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에 가슴 시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듬해 봄 카네이션 혁명이 마침내 그 오랜 독재를 무너뜨립니다. 프라두가 눈을 감은 지 겨우 한 해 뒤의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고자 했던 자유가 마침내 왔을 때 정작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프라두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물음을 던집니다. 다수를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해도 되는가? 오켈리는 조직과 미래를 선택하고 프라두는 한 생명을 택합니다. 프라두는 자기 안의 모든 삶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살아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생애가 자기 삶을 거의 살아보지 못한 한 남자 그레고리우스를 흔들어 깨웁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가 산 자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지 못한 삶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한 권의 책이, 한 번의 여행이 그 잠든 삶을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당신만의 야간열차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부디 당신이 그 살지 못한 삶을 향하여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설 속 문장이 당신의 남은 길을 오래 지켜주기를 꿈꿉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